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첫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하게 될 뮤지컬은 방구석 뮤지컬입니다. 오, 방구석 뮤지컬의 가장 큰 뭔가 처음 접했을 때 특이점,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뮤지컬 이런 식으로 붙는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이 공식 수식어가 스탠드업 코미디 뮤지컬 방구석 뮤지컬입니다. 제목에도 음, 뮤지컬이 들어가고 수식어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뮤지컬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 관람 연령이 만 13세 이상이에요. 혹시 이게 가늠이 안 되실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뮤지컬 레베카 전가 아마 만 7세인가 8세 정도로 알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뮤지컬 장르 치고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왜 음.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욕설과 이 음주가 조금 있더라고요. 막 그런 점에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드아센이라고 여전히 불리는 개명된 링크 아트센터 드림의 드림 사관 5층에서 하고요. 9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제 공연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홍보 방식이 되게 뭔가 딱 공식적인 느낌이라기보다 되게 친근한 느낌으로 쇼츠나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서 다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뮤지컬이냐? 제목부터 방구석 뮤지컬. 이게 대체 무슨 뮤지컬이나 했는데 이제 보통 보고 와서도 후기가 이게 무슨 뮤지컬이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어떤 뮤지컬이냐고 하면은 뮤지컬을 방구석에서 만드는 뮤지컬입니다. 그게 내용 자체가 극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 낭만 바리케이트에서 제작하는 작품인데요. 낭만 바리케이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유진과 유진이 있고 실제로 요 공연 안에서도 포스터가 나옵니다. 요 시놉시스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놉시스가 굉장히 긴데 앞에 두 줄만 읽자면 누가 더 불행한가? 내기를 하던 밤 우리는 뮤지컬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입니다. 주인공이 여자 배우 3명이 나오는데요. 여성 캐릭터 셋이 나옵니다. 예술대학 자치촌의 연기과를 졸업한 뮤지컬 배우 지망생 지금이, 연출 전공 최지현, 실용음악 전공 한소리가 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명, 지금이, 최지연, 한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3명이 지금이는 뮤지컬 배우, 최지현은 연출 전공, 한소리가 실용음악 전공이잖아요. 사실상 요 3명이면 뮤지컬을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셋이 같은 자취방에 살면서 뮤지컬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뮤지컬 이야기를 하는 만큼 관객조차 이 뮤지컬의 한 부분의 느낌인 점이 있고 참여적인 부분도 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시작 갑자기 객석 들어오는 출입구로 들어오면서 77회 토니 어워즈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유배 지망생인 지금이가 나와서 자기가 이제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뮤지컬을 보러 왔는데 왜 시상식이죠? 인생이 그렇게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이 지금 이 배우의 상상인 거죠. 그러면서 뮤지컬 배우 지망생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셋의 인생 사는 이야기를 정말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 되는데요. 제가 후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후기이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후기 중 하나가 지금 현 시대 이 공연계 종사 희망자들의 노란장판 감성이다. 라는 후기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이 관객들의 후기를 보면 다 아, 너무 내 이야기 같다. 이러고 추천하는 관객층도 미래가 불안한 20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보면서 이게 뮤지컬적인 매력보다는 저는 뭔가 조금 더 스탠드업 코미디에 음악이 가미된 느낌이고 뭔가 당사자성,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들 이 뮤지컬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이 뮤덕들의 포인트를 많이 짚는 게 이 같이 모여 있으면 그 뮤지컬적 공연적 요소가 나오면 막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연 안에서도 갑자기 막 부릅니다. 이 뮤덕들이 모여 있는 집이라 그런지 되게 뮤지컬 레퍼런스가 많이 나와요. 우선 뮤지컬을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썸띵 로튼이 나오고요.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 뮤지컬 할까? 썸띵 로튼? 이렇게 나오고요. 음. 그리고 아까
뮤지컬 배우 지망생인 캐릭터 이름 지금이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이 지킬앤 하이드, 순간, 지킬앤 하이드. 딱 이렇게 지금이 대사로도 말합니다. 순간. 그러면 가끔씩 관객석에서 이 공연마다 다르긴 한데 정말 지금 이 순간을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가끔. 그래서 요렇게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도 나오고 오페라의 유령도 나오고 레베카도 나오는 정말 유명한 대사인 감히 너 따위가 이러면서 하면 관객석은 정말 빵 터집니다. 이 뮤지컬의 작곡가님이 브론테 작곡가인 양지혜 작곡가님이신데요. 이 셋이서 싸우는 장면에서 찢겨진 페이지, 그 브론테 세 자매들이 싸우는 장면에서 나오는 멜로디 그대로 가사만 바꿔서 셋이 또 싸웁니다. 음, 이런 식으로 되게 뮤지컬 레퍼런스도 많이 나와서 이 뮤덕들을 겨냥한 뮤지컬인데요. 제가 늘 생각하는 생각이 저에게 뭔가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아, 이 일은 지금 공연이다. 뮤지컬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언젠간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뮤지컬 마지막에 딱 대사가 나와요. 네, 발단 전개 위기 그리고 절정이 지나면 늘 그렇듯 결말은 찾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내 이야기가 아직 펼쳐지지 않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도 보신 관객분들도 이 지점에서도 또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뮤지컬을 뭔가 한 포인트를 뭔가 꼽아서 말하자면 정말 B급 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잘 살았나? 이것도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 하고 극 중 극에서 또 극을 만드는데 그 극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조차 이 이야기를 만드는 뮤지컬을 만들자라고 했고 그리고 결국 지금 나오게 된 작품이잖아요. 어쩌면 완성되지 않은 듯한 완성된 작품, 어떻게든 나온 작품이 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상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시간에 쫓겨서 어떻게든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아까 B급 감성 말씀을 드렸는데 레퍼런스와 함께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서 막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막 쿠팡이 아니라 팡쿠팡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또 좌석 이름도 방구석, 뮤지컬석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작 얘기하면서 덜 말씀드린 게 아까 작곡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혜 작곡가님이 음악 감독님도 같이 하셨고 또 작과 작사를 맡으신 분은 변효진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연출은 표상화 연출님께서 하셨는데 이분이 코미디를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아쉽다고 느낀 점은 아까 말씀드릴 때 뮤지컬 레퍼런스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대극장 뮤지컬들이 많아서 이 뮤지컬은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을 주로 좋아하는 분들께서 많이 즐기는 편인데 실제로 관객분들께서도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라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소극장 뮤지컬의 요소를 많이 넣었으면 조금 더 흥미있게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보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정말 그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메타포를 넣어놨어요. 정말 미묘한 그 진행 이런 식으로 오페라의 유령도 따따따따따 이러 내려가는 이런 식만 있고 데스노트도 가사를 약간 바꿔서 이상하다 내 세상이 이거를 조금 미묘하게 바꿔서 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공감을 정말 잘하거나 아예 못하거나 이 양극화되는 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오늘 제가 공연 볼 때는 그 토니 어워즈 전에도 관객과 함께하는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파이팅 콜 하는 거예요. 음. 파이팅 콜을 관객과 같이 합니다. 그 이렇게 그 커튼이 쫙 쳐져 있는데 커튼 뒤에 무대에 배우들이 다 올라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면 다 들리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자, 이제부터 우리 파이팅 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관객들이랑 같이 그것을 하는데 관객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연이 시작되는 느낌으로 예, 완전히 같이 가더라고요, 오늘은. 그게 얼마 전부터 랜덤으로 생긴 걸로 아는데, 이 음. 뮤지컬 자체가 참 관객들이랑 많이 잘 하는 것 같은 게, 이 창작의 밤이라고 또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면, 그 내용에서 뮤지컬을 만드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뮤지컬을 만드는 사용 중에 어디서 술 마시다가 셋이서 시파티를 하겠다고 술 음. 마시다가 마네킹을 주워와서 그 마네킹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 창작의 밤 이벤트가 다 같이 관객과 창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음. 관객들에게 이 인간이 되고 싶은 마네킹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하고, 그리고 관객들은 그날 관객 티셔츠를 받습니다. 이런 음. 식으로 사실 이 당사자성 공감을 많이 겨냥한 공연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아직 못 보기는 했는데요. 네. 입소문을 익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대학로에서 이제 상장 뮤지컬 올라가는 것들 중에 저번 회차에 말씀하신 이터니티의 어떤 주제성, 너는 나 나는 너 이런 게 이제 한국 창작 뮤지컬에서 되게 화두가 되는 넘버 원으로 제시되는 그런 주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마 이 학창 시절의 동창생들끼리 만드는 옛날 영웅담 이런 느낌이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드라이 플라워도 남고생들끼리 만드는 또 이제 옛날 이야기, 추억 이야기 이런 것들로 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어떤 위로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재미를 느끼는 건지 방구석 뮤지컬도 저한테는 약간 그런 소재처럼 와닿았거든요. 여고생들끼리, 그러니까 여고생은 아니지만 느낌상 여고생들끼리 이제 꽁냥꽁냥 대면서 우리끼리 재밌게 뭐 놀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오는 어떤 추억성 짙은 그리고 나도 친구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뭐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또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엿봤던 것 같아요. 약간 음, 그 노스텔지어? 이 어떻게 보면 약간 네, 맘마미아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그러네요. 근원에는 또 예, 엄마 작품으로 맞아요. 맘마미아가 있다고 보이는데 제 느낌에는 드라이 플라워도 사실 그거잖아요. 개념이 과거에 이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또 음악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 노스텔지어를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방구석 뮤지컬도 이제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약간 오늘 제가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성 버전인 거죠. 여성 버전. 드라이 플라워가 음, 남성 버전이라면 이거는 여성 맞아요. 버전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대학로의 굉장히 중요한 또 흐름 중에 하나가 여성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관객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방구석 뮤지컬도 지금 여성 버전으로 나온 그런 노스텔지어적 공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은 저한테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탠드업 뮤지컬, 스탠드업 코미디 뮤지컬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사실 코미디가 진짜 만들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는 진짜 그 거리두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 말하는 나 사이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잘 되고 쫀쫀하게 되면서 끝까지 쭉 이 텐션이 유지가 되면 되게 그 양식적으로 되게 즐거운 맛들이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이 진짜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정말 슬랩스틱도 나오고 진짜 재밌게 말로도 웃기고 막 템포로도 웃기고 막 정서로도 웃기고 아주 재미있게 갈 수 있는 코미디로 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작품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의 사연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그 뭐랄까 약간 그 심파적인 느낌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캐릭터 안에 이제 캐릭터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스텔지어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인물들이 갖고 있는 뭐 약간 좀 슬픈 이야기.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우리가 배틀하자 누가 제일 힘든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춘들이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류적 사회 혹은 내가 뭔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부단히 이제 노력하는 그런 인물들의 청춘의 사연들이 이 작품에 쫙 조명이 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어떤 청춘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정서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식적으로 약간 텐션감이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잘 조화를 잘 이룬다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고 뭔가 아쉬웠던 점을 또 생각을 하자면 뭔가 머릿속에 딱 남는 뮤지컬 넘버 같은 게 없던 점이 약간 아쉬웠는데요. 제가 브론테 작곡가님, 양지혜 작곡가님 넘버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직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방구석 뮤지컬이 단순했던 것 같아요. 대체로 다 단순했고 그리고 아까 불행한가 배틀할 때 나오는 노래 멜로디도 누가 더 불행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익숙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를 쓰고, 그리고 아까 뮤지컬 레퍼런스 한다고 해서 뭔가 아는 듯한 멜로디로 시작을 하니까 뭔가 머리에 남는 이 방구석 뮤지컬 하면 생각나는 방구석 뮤지컬만의 넘버가 없었던 게 약간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뮤지컬 사실 다시 보고 싶은 이유 여러 개 중 하나가 아, 그 넘버 다시 듣고 싶다. 약간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춤? 음악적으로도 패러디를 시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무엇이 똑같은가 동요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으로도 그런 패러디를 시도한 것은 너무 멋있는 일이고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러디는 아까 이제 레베카 님이 코미디는 참 어려운 장르다 말씀해 주셨는데 패러디 역시 못지않게 어려운 장르거든요. 네. 패러디가 이렇게 꼬우면 표절이 되고요. 패러디가 또 이렇게 꼬우면 아무도 모르는 오마주가 돼요. 그래서 패러디는 참 어려운데 이제 그것도 음악적으로 시도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관객에게 조금 여운을 남기기 힘든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창작자들도 힘 빼고 재밌게 놀면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텐션을 놓치지 않았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졌을 거고, 이 공연도 초연이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체크하고 계실 거라서 충분히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정하셨어요? 별점을 매기자면 5점 만점에 저는 한 2.5점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뮤지컬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은 보라고 꼭 추천은 할 것 같습니다.